네, 보신 것처럼 성폭행 혐의로 4명의 여성으로부터 고소당한 배우 겸 가수 박유천 씨가 오늘 경찰에 소환됩니다. 박 씨가 첫 번째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지 20일 만인데요. 신세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박유천 씨, 원래는 오늘 오전 10시 소환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후로 이제 바뀌었네요. 네,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 씨가 성폭행으로 피소된 지 20일 만에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게 됩니다. 오늘 오후 6시 30분 경찰에 출석할 예정인데요. 경찰은 당초 오전 10시로 출석을 통보했지만 박 씨 측이 근무지 이탈로 출석 연휴 요청서를 넣었고 때문에 퇴근 후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 당초 경찰은 고소인인 여성들과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한 뒤에 박 씨를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. 네, 드디어 이 박유천 씨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경찰의 조사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시작이 됩니까? 네, 오늘 출석을 하게 되면 박 씨는 우선 구강세포를 채취하게 됩니다. 네. 첫 번째로 고소한 여성이 증거물로 자신의 속옷을 제출했기 때문인데요. 이 속옷의 DNA와 대조해서 성관계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먼저 확인할 방침입니다. 하지만 사건의 쟁점은 고소한 여성들과 박 씨가 성관계를 했는지가 아니라 이 성관계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이 DNA 일치 여부가 입증이 되더라도 혐의 입증에는 큰 의미를 갖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또 박 씨가 받고 있는 성폭행 혐의가 한 건이 아닌 4건에 달하는 만큼 방대한 양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. 때문에 경찰은 추후 이 박 씨를 몇 차례 더 소환하겠다는 입장이고요. 우선 성폭행과 관련된 혐의를 조사한 뒤에 박 씨가 무고와 공갈 혐의로 첫 번째 고소 여성을 맞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사할 방침입니다. 네, DNA를 통한 이제 구강세포를 조사하긴 하는데 강제성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. 그런데 처음으로 고소한 여성의 경우 소를 취하하기도 하고 또 말을 계속 번복하지 않았습니까? 네, 처음으로 고소한 여성의 경우에는 이달 4일 오전에 이 한 유흥주점 방안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. 직접 고소장을 냈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속옷이라는 어떤 증거도 제출했지만 돌연 고소를 취소했습니다. 이 고소를 취소하며 강제성이 없었다라는 진술을 번복했는데요. 당시 경찰은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신고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. 네. 이어서 3명의 여성이 추가로 이 박 씨를 고소했죠. 이 진술 번복에 대한 논란은 4번째 고소 여성에게서 또다시 나타났습니다. 이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박 씨가 폭행이나 협박조로 이야기한 적은 없다라는 진술을 한 건데요. 하지만 박 씨의 행동이 충분히 나를 당혹스럽게 했고 하지 말라는 의사표현도 했다라는 진술도 했습니다. 즉 경찰은 이 1차 고소인 조사를 통해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의 이 진술들을 다 확보했는데요. 이를 토대로 오늘 박 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. 네, 사실 이 성폭행 사실 여부에 떠나서 박유천 씨라는 이 공인이 성을 상품화하는 장소에 갔다. 이것만으로도 좀 대중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네. 이 성폭행뿐 아니라 사건이 좀 다양한 문제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성매매 또 합의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? 네, 아직 서로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 고소 사건에 대한 혐의 입증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. 박 씨는 조금이라도 혐의가 입증될 경우 이 연예계에서 은퇴하겠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데요. 하지만 4명의 여성 모두 박 씨를 유흥주점에서 만났습니다. 공인인 동시에 사회복무요원인 박 씨가 이 같은 공간에 자주 드나들었다는 점만으로도 또 이 논란이 되었고 화장실이라는 공간에서 상황이 펼쳐졌다는 점도 이 논란을 키웠습니다. 이어 첫 고소 여성 등을 박 씨가 무고와 공갈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합의금에 대한 진실 공방도 시작됐습니다. 이 고소 여성 측이 박 씨 측에 5억 원을 내라 이런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고 반대로 이 고소한 여성 측은 박 씨가 먼저 돈을 제안했다라며 팽팽히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. 이 자리에 함께 동석한 고소 여성의 사촌 오빠로 알려진 황 씨의 경우에는 이 폭력 조직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. 또 소속사 백창주 대표의 부친 역시 조직폭력배로 알려지면서 이 조폭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사건의 그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. 경찰은 사건이 일어난 유흥업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. 이 성매매 여부 등 세간에 불거진 모든 의혹들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입장입니다. 네, 고소인들이 이제 뭐 진술이 일관된지 여부도 중요하겠지만
오늘 그 피의자로 소환되는 박유천 씨의 진실성도 조사를 받겠죠. 네, 여성들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박 씨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텐데요. 오늘 조사에서 성관계 여부가 먼저 확인이 된다면 이 성폭행과 관련한 진술에서는 거짓말 탐지기 등의 조사 기법이 동원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처음부터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측이 어느 쪽인지에 대한 조사가 집중되는 건데요. 경찰은 이 거짓말 탐지기라는 자체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기는 매우 어렵지만 진실이나 거짓 반응으로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여기서 박유천 씨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요. 다음으로 이호환 작가에 대한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.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서 이 작품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고요? 네, 위작으로 판정이 난 자신의 작품을 보기 위해서 이 이유한 화백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. 어제가 두 번째 출석이었는데요. 약 4시간에 걸친 감정을 마치고 나온 이 화백은 논란이 될 작품이 모두 자신이 그린 작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네. 위작의 논란이 인 그림에 써준 작가 확인서 역시 자신이 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 화백은 작가는 자기 작품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고 강조하며 그간의 수사 과정에서 작가가 제외된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. 잠시 이 화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. 제가 작가 본인입니다. 그 작품이라는 것은 작가가 주인이에요. 그리고 작가가 법보다도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그 작품을 봐야 하는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는 겁니다. 오늘도 여기 두 번째로 내가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. 결론은 한 장도 이상한 걸 발견하지 못했습니다. 열쇠점 전부 진품이 전부 진품입니다. 어떤 점에서 그렇게 판단하셨는지. 그것은 그 호흡이나 리듬이나 그 채색을 쓰는 방법이나가 다 내 것이었습니다. 네, 이 화백이 두 차례 이제 확인을 통해서 본인의 작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경찰 수사 방향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? 네, 경찰에는 이 화백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위작을 전제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네. 그동안 진행된 경찰의 수사 상황과 민간 감정기관의 의견,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역시 위작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기 때문인데요. 당시 전문가들은 물감 성분의 원소가 다르고 또 캔버스를 인위적으로 노후화한 흔적이 보인다는 점을 들어 위작으로 판명했습니다. 경찰은 위조범들의 직접 작품을 모사하는 작품과 또 이 화백의 서명을 위조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도 근거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. 경찰은 구속 기소된 현모 씨가 위조해 유통한 작품들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또 추가적으로 위조에 관여한 이들이 있는지 계속 쫓을 예정입니다. 또 이 화백을 다시 부르거나 진품을 추가로 확보해서 감정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. 네, 박유천 씨 그리고 이호환 작가와 관련해서 신세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